안녕하세요. 서울 USC 치과 김용 원장입니다. 이 생방송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밤 늦은 시간에 시청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 교정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은 그거 투명 교정 안 하고도 나는 교정 치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투명 교정은 잘 안 된다던데, 그리고 투명 교정은 그냥 본 떠서 이렇게 회사에 보내면은 알아서 이거 다 해주는 건데 그걸 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점점 앞으로 이 투명 교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외국 사례를 봐도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곳도 투명 교정 점점 더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투명 교정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투명 교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투명 교정 중에서도 이제 인비절라인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니까 인비절라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클린책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인비절라인을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캔을 뜨거나 본을 떠서 이제 회사에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셋업이 된 이 데이터가 오죠. 여기서 보시면은 뭐 어떤 환자분은 뭐 30 스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단계별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일 끝 부분에 보면은 대충 우리가 투명 교정을 하고 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좀 간단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제일 끝에 여기 클린책에서 제일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치료가 끝났을 때 환자분 입안에서 보이는 상태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 투명 교정 장치의 뭐 정확성 이걸 떠나서 애초에 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이 단계도 어차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투명틀을 찍어낼 거잖아요. 그 투명틀을 찍어내기 위한 이 그 모형의 이 데이터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마지막 부분의 셋업을 아이디얼 어클루전을 이렇게 하고 셋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인비절라인 회사에서 그동안의 축적된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아서 어태치먼트도 아주 정확한 걸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치료 중간중간의 진행 단계도 어떤 치아를 먼저 움직이고 어떤 치아를 뭐 앵커리지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많은 이 과정들을 결국은 치과의사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좀 아주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작업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투명 장치를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회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셋업에서 이 클린책에서 보는 모습이 이 투명 틀의 내면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미국 대학생이 예전에 셀프로 자기가 본 뜨고 자기가 모델 붓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3D 스캐너로 스캔 데이터를 얻고 치아들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여러 단계로 아이디얼 셋업 모델을 3D 상에서 만들고 이렇게 뭐 12개의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모델을 출력을 하고 자기 입에 넣어서 이 교정을 했죠. 이게
아주 조금 초보적인 단계의 투명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모습이 있고 파이널 모습이 있을 때 그 단계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치아 이동량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수의 투명틀을 찍어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좀 더 복잡한 케이스에서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투명 교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봤을 때 이 리서치를 대학생이 리서치를 했을 때 이 투명틀 하나로는 대개는 한 0.2mm 정도를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이 제일 많이 움직인 치아 같은 경우에 2.4mm가 움직였으니까 이걸 0.2로 나누면은 틀이 12개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치료를 했던 거죠. 이런 것도 뭐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사 교정,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를 썼을 때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뭐 인디렉트 본딩을 해서 아주 정확한 위치에 브라켓을 붙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아이디얼 이 아치폼을 쓰고 프리스크립션을 뭐 아주 정확하게 뭐 이 커스터마이즈드 된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아치 와이어를 브라켓에 넣었을 때 이 아치 와이어를 점점 굵은 거로만 교체를 해줘도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커브 오브 스피가 아주 심할 때 하악에서 우리가 리버스 커브 오브 스피 와이어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환자 입안에서 하악 전치가 아주 인트루전이 심하게 되고 구치부가 익스트루전이 되는 이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이 커브 오브 스피를 어클루저 플레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어떻게 일반인이 보면은 이상한 형태의 와이어를 넣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 뭐 흔히 뭐 쉐입 드리븐 올소돈틱스, 폴스 드리븐 올소돈틱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학생이 미국 대학생이 셀프 교정으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쉐입 드리븐으로 이렇게 치아 모형 아이디얼 위치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인비절라인이든 뭐 다른 투명 교정도 꼭 쉐입 드리븐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치근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모멘트도 주고 해서 폴스 드리븐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쉐입 드리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치아 12번 같은 경우에 최종 셋업을 돼서 치아 움직임 부분을 보면은 디스탈 부분이 좀 더 버컬로 나와 있죠. 우리가 실제로 치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 입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투명 교정 이 틀을 디자인을 할 때는 조금 더 오버 커렉션을 해서 원래 디스탈 쪽이 설측으로 좀 더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바깥으로 미는 듯이 힘을 가하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분이 이 틀을 끝까지 썼을 때 환자 입안에서는 오른쪽처럼 12번이 버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맞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환자분에서 하악 42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셋업 자체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한 셋업으로 했는데, 실제 환자분 입안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봤을 때 이게 좀 부족하죠. 좀 더 이렇게 로테이션이 더 돼야 되는데 42번이 조금 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쉐입 드리븐으로 본다면은 오버 커렉션이 이렇게 뭐 꼭 로테이션이 아니더라도 딥바이트 같은 경우에 애초에 환자분이 바이시 깊었다면은 이 셋업을 할 때는 좀 더 거의 그 수직적인 피계량을 최대한으로 좀 줄이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거의 전치부에 이 교합 접촉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환자분이
그런 틀을 디자인을 해서 쓰게 되면은 환자분 입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깊이의 그 수직 피계를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오픈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할 때 반대로 이제 전치부에 아주 헤비한 그 교합 접촉이 일어나게 셋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치부에 이렇게 구치부 오픈 바이스 생길 정도로 이렇게 셋업을 하면은 실제 환자 입에서는 뭐 적당한 바이스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약간 쉐입 드리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폴스 드리븐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발치 교정에서 치아를 움직일 때 뭐 크라운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제 픽스드 어플라이언스에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로 그냥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서 다른 전략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3번 같은 경우에 이 4번 발치한 케이스인데요. 이 그냥 나이타이 와이어를 이렇게 6번부터 6번까지 다 인게이지를 해버리면은 3번의 위치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부작용으로는 전치부 뭐 2번, 특히 2번 그리고 구치부에서 5번이 이 정출이 될 수, 인트루전이 좀 될 수 있겠죠. 3번은 내려오고 2번과 5번은 올라가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3번과 2번이 조금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2번 전치부가 조금 더 전방으로, 특히 2번이 협측으로 좀 밀리는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3번을 인게이지를 하기 전에 여기 CT에서 보면은 3번 크라운이 근심으로 약간 쓰러져 있으니까 이걸 와이어가 없는 상태지만은 아주 약한 뭐 프로체인 같은 것로 약하게 살살 뒤에서 당기면은 치근이 약간 크라운이 좀 쓰러지긴 하지만은 심하지 않게 부작용이 크게 없이 뒤로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3번이 후방으로 갔을 때 이제 와이어를 연결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흔히 하듯이 이렇게 오버레이 테크닉으로 와이어 2개로 조금 더 견고한 와이어는 이 아치 폼을 유지를 하고, 좀 더 부드러운 와이어를 쓰면은 써서 인게이지를 했을 때 이제 3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내리면서 뭐 주변 치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바이스 이렇게 뜨는 거를 막고, 그리고 치아는 빨리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교정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냥 와이어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방법을 써서 하겠죠. 뭐 심하게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를 쓰고 고무줄로 2번과 4번, 5번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의 이 임상가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투명 교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작용을 미리 알고 미리 어떻게 대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극복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 어떤 증례가 있을 때 아이디얼한 형태로 어클루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치아 배열을 하고, 그리고 맨 처음 초진 때의 모델 상태하고 그 파이널에서의 모습까지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그냥 그 투명 틀을 찍어내고 그걸 환자 입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포지션으로 치아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억지로 점점 치아를 조여준다고 해서 이 교정이 투명 교정이 되는 게 아니겠죠. 심한 경우에 이 환자분은 몇 년 전에 인비절라인을 다른 치과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저한테 트랜스퍼 되셨던 환자분인데요. 그래서 초진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 24번인지 25번이 이렇게 이미 발치가 돼 있었어 가지고 그 치료 계획이 나머지 소구치 3개를 이렇게 발치하는 거로 그리고 인비절라인으로 치료하는 거로 이렇게 치료 계획이 세워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바로 오셨다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발치를 좀 줄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인비절라인에 이렇게 해서 셋업해 온 거를 수정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딜리버리를 이렇게 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의 첫 번째 셋업 모습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비절라인에서 제공하는 최신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이널 보시면은 최종 모습 보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이 제품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특히 발치 케이스에서 인비절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치료 계획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조금 성급하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됐는지 실제 환자분이 이 여러 가지 틀이 나온 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고 났을 때 그다음에 다시 본을 떠서 리파인먼트라고 하죠. 그 모습을 봤더니 오른쪽처럼 왼쪽처럼 돼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 입안에는 오른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발치 공간 주변으로 크라운이 쓰러져 있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 오브 스피가 굉장히 심해졌고 구치부는 7번만 닿고 전치부에 살짝 닿고 나머지 치아들 거의 다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셨고 이 상태에서 리파인먼트를 몇 번 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크게 변화가 없이 이 개선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오신 상태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투명 교정 우리가 스캔을 본을 떠서 회사에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보내오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제안을 해서 한 가지를 보내온 거고 결국은 치과 의사가 이제 자신의 뭐 경험과 여러 가지 역량을 다해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비절라인 청두에 있는 인비절라인 센터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당시에 중국 현지에서 이렇게 보내온 케이스들을 이제 치아를 셋업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게임방 같은 비싼 공간에 이제 넓은 곳에 이 아주 앳돼 보이는 고등학생 대학생 초반 뭐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이런 분들이 셋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누가 셋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어떤 친구는 뭐 이 경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을 잘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 교정이지만은 아주 꼼꼼하게 일반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치료를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이걸 살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똑같이 여러 가지 진단 자료를 통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필요하면 찍고 그리고 요즘은 스캐너가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진단 셋업을 비용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좌측 24번 하나를 발치했을 때는 치아 배열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봤을 때 구치부 상악 좌측 구치부가
4mm 정도 전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IPR은 뭐 이 정도로 0.2, 뭐 0.3 정도면 많지는 않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 이제 우측의 상악을 발치를 안 하게 된다면은 구치들이 후방으로 이만큼이나 좀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만약 이게 좀 이건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셋업을 해보자 해서 좌측 상하악으로 두 개의 소구치를 발치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하악 전치가 후방으로 좀 가게 되고 하악 좌측 대구치도 전방으로 좀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앵커리지를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전략을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특히 인비졸라인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면은 거기서 셋업을 해주니까 이런 과정은 거치질 않고 셋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셋업 하는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단순히 볼턴 레이쇼만 보고 치아 길이만 보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셋업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볼턴 레이쇼보다는 이 볼턴에서 실제로 상악 전치가 육전치가 하악 육전치보다 몇 밀리미터가 더 많거나 더 적거나 이 밀리미터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지 실제로 IPR을 만약에 하거나 아니면은 상악 측절치가 작아서 빌드업을 할 때 몇 밀리 정도가 실제로 이게 부족하고 더 남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알아둬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라우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할 텐데, 이 방금 보셨던 치아들을 이 측방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P나 익스펜더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순전히 그냥 측방으로만 그냥 움직이는 거고 수초랑은 상관없이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엑스레이, CT 상에서 봤을 때 협측 골이 좀 충분히 있다면은 측방으로 시체 이동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좁다면은 이제 티핑으로 이렇게 많이 크라운만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T 사진을 통해서 뼈의 양을 측방도 볼 수 있고 후방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진단 자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예지성 있게 치아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간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체부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측방도 이렇게 벌어지는 플레어링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입술이 앞으로 나오면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치아를 움직이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IPR로 치아들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발치 케이스도 있고, 비발치 중에서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여기 보시는 디스탈라이제이션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스탈라이제이션이 투명 교정으로 굉장히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에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일단은 미니 스크류를 좀 더 어떤 경우에는 미니 스크류를 좀 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루트가 너무 가깝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싣기 어려울 때, 인비졸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를 하나씩 뒤로 후방으로 밀고 나면 공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6번하고 5번 사이에 이제 공간을 내기 시작할 때쯤에 미니 스크류를 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고무줄을 걸어서 당기면은 좀 더 식은 손상을 줄일 수 있게 이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미니 스크류로 이렇게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장치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 코일로 푸시 테크닉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픈 코일이 이렇게
코일도 들어가고 이걸 입안에서 할 때 볼에 좀 환자분이 이물감이나 좀 불편함을 좀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파란색 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힘을 받는 액티브 서피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철사 교정, 픽스드 어플라이언스하고는 다르게 이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 면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이 철사 교정 같은 경우에는 철사가 미는 게 아니고 주로 당겨서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 거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밀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접촉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그 치아 이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체 이동도 가능한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요.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7번 먼저 뒤로 가고 7번이 뭐 반이나 3분의 2 정도 움직였을 때 또 6번 움직이고 나머지 5번, 4번, 3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게 되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고정원을 얻어야 되죠. 고정원을 반대쪽 하악 구치부에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니스크루에서 얻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위아래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면은 이제 미니스크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하악이 좀 더 전방으로 이동해도 좋다. 그런 경우에는 하악에 고무줄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부작용이 또 없냐 하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한계가 만약에 미니스크루를 쓰지 않고 하는 경우면은 전치부가 이렇게 약간 플레어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을 잘 보고 증례에 따라서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걸 보면은 생각보다 7번도 뒤로 이렇게 밀리는데 7번, 6번 밀리는 걸 보면은 이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뭐 고무줄만 걸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게 되고요. 그 양도 만약에 7번 후방에 치조골이 충분히 있고 뭐 사랑니가 없고 하면은 뒤로는 많이 가는데 이제 소구치가 움직일 때부터 이제 뒤로 갔던 어금니들이 살살 앞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원 관리를 잘 해야지 고무줄을 열심히 끼거나 미니 스크류를 신거나 하는 방식으로 힘겹게 뒤로 움직였던 이들을 다시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방 모든 치아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고요. 그래서 전치부 이 뭐 사진이라서 정확하게 각도를 보기는 어려운데 전치부가 앞으로 플레어링이 별로 안 된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투명 교정은 이제 크라운은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치근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발치 교정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증례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픽스드 어플라이언스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켓하고 버컬 쪽에 브라켓이든 뭐 설치기든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접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죠. 이게 특히나 가는 와이어를 쓴다면은 더 적어지고 나중에 아주 굵은 와이어를 쓴다고 해도 그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전체를 감싸게 되니까 만약에 협측과 설측 같은 경우에는 인전면은 이렇게 감싸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치아를 많이 감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측이나 어떤 치아가 협측이나 설측을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 뼈만 많이 있다면은 좀 더 예지성 있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만한 크기의 이 와이어하고 브라켓이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나 넓게 치아를 감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뭐 발치와 주변 치아들은 더 많이 감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적절한 증례에서 잘 선택하면은 발치 케이스도 꼭 투명 교정으로 부작용만 생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 치아가 크기가 작은 임상치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투명 틀이 치아고 이렇게 덮이는 면적이 적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둥글둥글한 치아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픽스드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일단 레벨링하고 얼라이먼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치부 관계를 이렇게 개선을 했었는데 이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단 구치부를 이렇게 구치부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구치부 먼저 뭐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순서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애초에 이런 모션 장치 같은 경우 캐리어 모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세지탈 퍼스트라고 해서 클래스 2면 클래스 1으로 먼저 만들고 클래스 3도 뭐 1으로 1급 관계로 먼저 만든 다음에 교정 뭐 장치를 붙이든지 투명 교정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캐리어 장치를 쓰면은 치료 기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 장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클래스 2 환자분에서 이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클래스 1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환자분에서 한 두세 스테이지가 됐을 때 견치부가 1급 관계에 가깝게 이렇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틀을 바꾼다고 해도 5개월 이상이 걸리죠. 물론 이 동안에 이 디스탈라이제이션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치아들도 좀 위치를 뭐 딥바이트도 조금 개선을 하고는 하지만은 그 클래스 1 커렉션만 보고 본다면은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캐리어 모션 장치 같은 경우에 환자분의 협조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심하게는 뭐 2달 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 사진은 이제 초진 때고요. 아래쪽에 한 달 후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게 아래쪽도 고무줄도 센 것도 하지 않고 아마 4.5온스 조금 적당한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아주 잘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2달 지났을 때는 이제 클래스 3에 가깝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열심히 고무줄을 끼고 또 특히나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달 만에 이게 할 수 있다면은 치료 기간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인비절라인으로 쭉쭉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이 캐리어 모션 장치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여기 사진에 보셨을 때 딥바이트이 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2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게 아무래도 치아가 정출이 좀 되다 보니까 딥바이트도 개선이 되는데 이게 보통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이 딥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치료하기 전에 이미 구치부 관계도 개선하고 딥바이트도 개선을 하고 하면은 투명 교정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인비절라인만으로만 개선시킬 때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본 뜨기 전에 이렇게
와이어를 이용해서 브라켓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파워 체인으로 이렇게 약한 파워 체인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것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고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인비절라인으로 좀 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특히나 인비절라인도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제한으로 만드는 이 컴프리헨시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비싼데 좀 더 짧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이트 케이스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투명틀을 만든다고 해도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환자분인데 이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아래쪽 부분은 인비절라인으로 이걸 이렇게 치아를 움직였을 때 그 시뮬레이션 됐던 이 클린책에서 본 사진이고요. 위쪽은 실제로 환자분 입안에서는 이분을 미니 튜브로 이렇게 붙여서 했었는데 39일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일주일마다 낀다고 해도 이게 거의 뭐 2배 이상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환자분이 미리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뭐 시간을 아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미리 심한 부분을 고치고 다시 그때 스캔을 뜨거나 본을 떠서 보내면 좀 더 여러 단계가 줄어든 투명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잇몸이 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투명 교정 장치는 썼다가 밥 먹을 때 빼고 또 나중에 또 뭐 간식 먹을 때 빼고 다시 끼고 뭐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특히 잇몸이 약한 부분은 이제 끼고 뺄 때마다 이게 좀 그 사이에 치아가 다시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끼는데 아래 앞니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에서는 특히나 조금 로테이션 같은 거를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좀 개선을 시킨 다음에 투명 교정을 치료를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우리 환자분도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틀도 여러 개, 뭐 20개 이상 이렇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미리 브라켓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워 체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개선을 한다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투명 교정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이제 내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거잖아요. 이럴 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처음에는 뭘 봐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이게 틀이 잘 맞는지 틀하고 치아하고 이렇게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12번에 투명틀하고 치아하고 약간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봤더니 그래서 이런 왼쪽에서 보이는 것 정도로 틈이 작은 경우에는 추위라고 해가지고 이 수수깡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면 그냥 석션 팁, 플라스틱 석션 팁을 드리고 이걸 하루에 뭐 10분씩 아니면 20분씩 이렇게 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좀 교합 접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안 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팅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좀 이렇게 틀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일 열심히 이런 그 석션 팁을 열심히 무세요. 이렇게 하고 한 달 뒤에 봤더니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더 공간이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은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어태치먼트를 제거를 만약에 어태치먼트가 있다면은 그걸 제거를 하고 왜냐하면은
일단 안 맞는 상태에서 어태치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이 더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없애고 이렇게 우리가 아예 그냥 중지를 하고 여기서 멈추고 다시 스캔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다른 부분도 완벽한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쭉쭉 나가고 다른 부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스캔을 본을 뜨고 다시 틀을 만드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번이 다른 환자분인데 여기서 11번이 정출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게 틀이 좀 안 맞기 시작하고 있죠. 이때는 그 정출량이 많지가 않아서 어태치먼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됐었고요. 그걸 캐치를 못해서 어태치먼트 없이 정출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클린책이 왔을 때 잘 보고 이거는 안 붙어 있지만은 이거는 붙여주는 게 더 안전하게 더 예지성 있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 지은 쪽을 약간 잘라내고 이 버튼을 붙인 다음에 이 설측에는 약간 W자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고무줄을 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틀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치아가 좀 더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강의였고요.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 교정으로 치료하기 쉬운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좀 나이스한 환자분을 만나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테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뭐 좀 간단한 케이스, 딥바이트보다는 오픈바이트이 쉽기는 하지만은 오픈바이트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발치 케이스는 좀 나중에 경험이 좀 더 많이 쌓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 치근 뭐 치아 크기도 너무 작지 않고 그다음에 치근 위치도 뭐 특이한 위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그냥 가지런한 정도로 이렇게 된 케이스면은 더 무난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 증례는 다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발치 증례는 투명 교정으로 하면 치아가 쓰러진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렇죠. 쓰러지기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고 최근에 인비절라인에서 나온 방법은 이제 파워암이라고 이렇게 치은 쪽으로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하고 예를 들어 4번을 발치했다면 3번과 5번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체인으로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쓰러지는 거를 막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 클린책에서 치아 셋업을 할 때 치근을 먼저 많이 발치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크라운이 움직이고 또 치근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어태치먼트를 좀 옛날 방식의 좀 큰 렉탱귤라 어태치먼트, 버티컬 어태치먼트 이런 걸 쓰는 방법이 쓰러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쓰러지는 게 보였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잇몸이 안 좋아도 투명 교정할 수 있나요? 네, 잇몸이 안 좋으면은 되도록이면은 투명 교정보다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원리로 이제 철사 교정이 좀 더 안전하죠. 철사 교정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라이트 폴스를 줄 수 있는 와이어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이게 라이트 폴스라고 해도 치아가 약간 틀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라이트 폴스가 아니고 좀 인터미턴트, 뭐 헤비 폴스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계속 힘을 이렇게 센 힘을 주게 되면은 치아가 더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보다는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